1차만 봐 그거라도 붙으면 다행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분은 아마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시작하는 모아니의 소영처럼 랩톡입니다. 오늘은 소영님이 공인중개사를 6개월 만에 자격증을 땄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이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맞아요.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 드리는 이제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달 남은 이 시점에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따게 되셨어요? 6개월 만에? 제가 2016년도에 사실 뭐 결혼하고 나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임신이 안 돼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막 정말 이러다가 사람이 미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뭔가 생각의 전환이 필요했고 관심을 돌려야 됐기에 우연히 공인중개에 관련된 자격증 그 광고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거라도 해야겠다 한 게 5월 달부터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제가 이걸 시작할 때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1도 몰랐기 때문에 주변에서 엄청들 만류했어. 그러니까 어차피 6개월 동안에 해도 안 돼. 그 1차라도 붙으면 다행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시작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6개월 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게 됐답니다. 자, 첫 번째 꿀팁은 뭘까요?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첫 번째 꿀팁은요. 버려야 될 과목이랑 갖고 가셔야 될 과목을 구분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해. 왜냐면 공인중개사 시험이 1차랑 2차랑 동시에 하시는 분들은 막바지에 시험 공부하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저처럼 뭔가 단기간에 승부를 보셔야 된다고 하면 모든 과목을 다 갖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차에는 민법이랑 개론이 있다면 그냥 적어도 민법은 꽈랑만 면하자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되고요. 40점 이상. 그럼 결국에 다 아시는 얘기지만 개론에서 점수가 무조건 받쳐줘야 되거든요. 꽈락이 40점, 개론이 80점이면 평균 60점이 넘어야지만 합격을 하니까 그런 마인드로.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시기쯤 되면 사람들이 그 학개론 중에 보면 한 10문제 정도가 계산하는 법이 나와요. 그러면 뭔가 되게 새로운 계산법에 대해서 엄청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막 도전해 보려고 그래. 절대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개론 쪽에 집중해서 점수를 고득점을 받아야 되고 민법 같은 경우는 꽈랑만 면하자라는 마음으로 계속 반복은 하셔야죠. 왜냐면 워낙 어려우니까. 그래서 요거 1차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시간이 없으니 전략적으로 과목을 선택을 해서 과락을 면하고 점수를 딸 과목에 집중을 해라. 네, 그래서 2차 같은 경우는 과목이 조금 더 많죠. 5과목이거든요. 제 경우에는 사실 저는 5월 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이 진짜 없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죠. 등기법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공부해서 점수 안 나와. 그래서 저는 과감히 버렸어요. 시험 볼 때 12문제거든요. 그때 시험 볼 때 그냥 똑같은 걸로 쭈르륵 찍었더니 한 3개가 4개인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등기법은 공부를 했으나 어차피 안 나올 것 같아서 버렸고 민법만큼이나 어려운 게 이제 공시법이거든요. 공시법은 꽈락이 안 나오는 그 정도까지 공부를 하고 마찬가지로 2차에서 점수가 나오는 거는 이제 중개법. 무조건 중개법은 80점 이상 맞자.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실 때 전략적으로 하셔야 돼요. 모든 과목 어차피 다 못해. 저는 세법은 거의 달달달달 암기하듯이 거의 100점 다 맞아야지. 그러니까 4문제 맞나? 어쨌든 16문제 무조건 다 맞아야지라는 생각으로 했더니 한 4개인가 3개인가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지적법 12문제는 마찬가지로 다 맞아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갖고 갔고요. 등기법은 과감히 버렸어요. 그리고 공시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꽈락 이상만 나오자 해서 결국에는 점수를 60점 이상으로 3개 과목을 맞췄던 거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무조건 반복.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보다는 어차피 우리는 해도 계속 잊어버리거든. 너무 용어라든가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기보다 계속 기존에 했던 거를 반복. 하지만 예를 들어서 기존 민법 같은 경우는 약 50강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1강부터 50강까지 다 반복하려면 힘들어. 저는 실제 그 8월 때부터 이제 강의를 다시 들었던 게 뭐였냐면 방문각 사이트에 가가지고 11월, 12월에 요약했던 강의들을 그때 8월에 완강을 했어요. 9월이나 10월쯤 되면 1일 특강으로 하는 강의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1일 특강 강의들만 그냥 계속 반복. 왜냐면 원데이로 그야말로 이제 풀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시간이 짧은 강의는 한 5-6시간, 긴 강의는 11시간까지 있어요. 민법 같은 경우는 보통 10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강의들을 계속 반복해서 들었다는 거. 지금은 새로운 거 하지 말고 무조건 반복.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거는 제 이제 실제 사례인데 저랑 같이 공부할 때 제가 9월달, 10월달 학원을 다닐 때 같이 공부하시는 여사님들이 계셨어요. 한 분은 한 4년, 그 당시 4년차 정도였고 그 뒤로도 한 2-3번 정도 더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옆에 짝꿍 이제 여사님이셨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저한테 공부한 지 얼마나 됐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5월달에 시작했어요라고 하니까 하신 말씀이 1, 2차 다 하지 말고 그냥 1차만 봐, 그거라도 붙으면 다행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분은 아마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 말고 다른 분이 또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실제 공인중개 러브를 하고 계신 분이셨어요. 자격증이 없어서 따라오셨고 근데 그분의 경우에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좀 잘하셨어. 저보다 되게 많이 잘하셨는데 실제로는 시험을 보실 때 그분이 딱 끝나자마자 하신 얘기가 1차 시험 보는데 이미 뭐라 그럴까 안 될 것 같았대요. 그래서 되게 대충 보셨대. 그리고 2차를 봤는데 2차는 점수가 잘 나왔어. 공인중개사 시험이 1차만 붙으면 1차는 합격이고 2차가 떨어지면 오히려 괜찮은데 1차 떨어지고 2차가 붙으면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이럴 줄 알았으면 민법 포기하지 말고 그냥 조금이라도 시험 집중해서 볼걸 2차 붙을 줄 알았으면 이렇게 엄청 후회를 하셨어요. 실제로도 합격이라는 게 뭐 점수차가 엄청 많이 나는 게 아니라 한두 문제 사이로 합격 그 당락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이 아쉬워하셨다는 거. 그래서 요즘은 절대로 시험이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무조건 끝까지 놓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버릴 과목이랑 갖고 가셔야 될 과목 집중해서 본인이 판단하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시기에는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 무조건 반복이 답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시험장 나서는 순간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시점은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고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깔끔하게 정리를. 네, 6개월 만에 합격한 노하우였답니다. 그 더 자세한 노하우는 수영님 블로그에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이제 많이 봤는데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네, 모두 합격하세요. 합격하세요. 안녕.